네, 배우 서정희 씨와 이혼한 서세원 씨가 사업의 성공에 재기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풍문으로 들어 쇼에 따르면 서세원 씨는 최근 용인에서 부동산 사업의 성공에 50억 대박을 냈다고 하는데요. 이웃들에 따르면 새로 함께 사는 여성이 배웅을 나온 모습이나 아침 운동을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다고 하네요. 자, 이슈&피 하재근 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서세원 쇼의 근황이 저희 채널A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졌는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세원 씨가 이혼 이후에 어떤 경제적 부분하고 이렇게 잘 매칭이 돼가지고 집을 지어서 분양하는 게 좀 잘 됐대요, 그래요. 그래서 한 50억 정도 대박을 냈다 이런 소문을 들었고요. 아마 그래서 그 사업 자금 그걸 가지고 한번 다시 재기해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들었어요. 분양을 해서 네. 50억의 대박이 났다. 지난번에 어디 용인인가 어딘가에서 전원주택에서 근황이 포착됐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다가 이렇게 뭔가 분양을 했던 건가요? 네, 뭐 딱 그 동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어쨌든 그 경기도 용인 쪽에 주택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지금 소문이 나오고 있고 현재 서세원 씨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소문들이 중국에서 투자 자금을 한 100억 원 정도를 유치하기로 했다. 예. 근데 최근에 사드 문제 때문에 약간 난항을 겪고는 있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된다면 100억 원을 들여올 수가 있고 이번에 또 분양을 통해서 한 50억 원 정도 수입이 생겨서 도합 150억 원 정도로 네. 프로덕션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재기를 노리지 않겠느냐 이런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서세원 씨가 물론 뭐 개인적으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만 네. 워낙 여론이 안 좋았잖아. 이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폭행 문제가 드러나면서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네. 이걸로써 또 재기를 한다? 그럼 너무 이게 네. 반성의 시간이 짧았다라는 지적은 안 나올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소문으로는 서세원 씨가 이제 정규 방송에는 좀 나가기 어려우니까 예. 인터넷 방송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무리를 일으켜서 방송에 나올 수 없는 연예인들을 섭외를 해서 예.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좀 성인가요 시장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문제는 대중 정서가 그러니까요. 이게 서세원 씨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말로만 전해들었으면 또 이 부정적인 정서가 약할 수도 있지만 네.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가는 영상을 그러니까. 눈으로 봤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세원 씨가 본격적으로 복귀하기에는 대중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서세원 씨가 내연녀로 추정되는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아침에 여기서 운동 나오시는데 모자 쓰고 안경 끼고 마스크 쓰시고 네, 운동 열심히 하신다고 어머니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집에 같이 사시니까. 여자분이랑 사신다고 애기도 있다 그러는 것 같은데 40살 아파하시는 여자 40살 좀 아파요. 네네 나오실 때 보면은 여자분이 누가 배웅 나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진도 전에 찍혔던 걸로 아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내연녀 소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세원 씨가 작년에 홍콩으로 출국할 때 네. 임신한 여성이 옆에 아, 있었다라고 맞아요. 보도가 나왔었죠. 네, 그랬죠. 그때 서세원 씨는 나를 모르는 여성이다라고 네. 했지만 같이 출국한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고 올 초에 용인의 한 전원주택에서 어느 여성 아이를 아는 여성하고 같이 있는 게 포착이 됐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홍콩 출국장에서 찍힌 여성과 아이를 아는 여성이 동일인 아니냐 네. 그런 의혹이 나왔는데 요번에 또 밝혀진 것이 최근에 서세원 씨가 그 동네에서 아침에 산책도 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때 집안에서 배웅을 해주는 여성이 있다. 아이도 있다. 나이가 한 30대 후반으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 홍콩 출국 때부터 지금까지 나왔던 이 여성들이 모두 다 동일인 아니냐. 결국 그 서정희 씨가 기존에 주장했던 서세원 씨의 내연녀가 딸뻘이라고 하는 내연녀가 바로 그 여성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정희 씨는 방송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근황이 혹시 좀 전해진 게 있습니까? 뭐 이혼 이후에는 조금 방송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엔 또 잘 보이시지 않습니다. 아마 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서정희 씨가 자주 들리는 탁구 클럽이 있는데 거기 탁구장 사장님이 다니시는군요. 자주 들려서 운동을 한다. 요즘에 대상포진 걸렸다고 해서 아마 쉬시는 걸로 보이시거든요. 조만간 네. 또 다시 대중들한테 얼굴을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좋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의외의 재능을 가진 스타들이 화제입니다. 빅뱅 멤버 탑은 엄청난 예술품 애호가라는데요. 심지어 소더비 홍콩 경매에서 큐레이터로 변신해 유명 작품을 예상 가격보다 60억 원 비싸게 팔았다고 하네요.
한편 개그우먼 장도연 씨는 토익 905점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경매에서 물건을 산 게 아니고 물건을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 작품들을 선정을 했다는 거죠. 예. 큐레이터 원래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네. 아이돌 가수인 탑씨가 28점 정도의 작품을 본인이 직접 선정을 해가지고 예. 경매를 이렇게 내놨더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193억 원어치가 와. 하루 만에 예. 팔렸다고 해서 매우 이례적인 성과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더 놀라운 것이 이날 그 작품을 산 사람 중에서 10점 정도 구매한 사람들이 바로 이 탑씨의 평소 지인들이랍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길래 그러니까 이런 고가의 미술품을 수집할 정도라면 그야말로 상류층 인사들인데 예. 그런 상류층 인사들하고 어울릴 정도로 교분이 한국 있었다. 한류 아이돌의 이 사회적인 위상이 대단하네요. 그야말로 수직 상승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또 만만치 않은 집안. 원래 그 예술적인, 그러니까 노래도 잘 부르지만, 네. 춤도 잘 추지만, 이런 또 미술품을 보는 식견이 남다른 네. 이유가 있다면서요? 그 탑씨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포함해서 외가 쪽 여성들이 전원 미술 전공을 했다고 하고 전원 미술 했다고 하고 외할아버지의 외삼촌이 김원기 화백 오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예. 이모부의 아버지가 이인성 화백. 그러니까 외할아버지의 외삼촌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멀어 먼 친척 보이긴 같지만 네. 사실은 어렸을 때 김한규 화백의 일기를 볼 정도로 상당히 음. 가까운 어떤 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미술의 안목을 키워와서 탑씨 본인도 지금 상당히 좀 유명한 미술품 컬렉터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하니까 본인도 상을 갖고 있는 네, 거예요. 20대 29살 청년이. 그래서 아마 지금 탑씨 빅뱅이 1년에 일본 돔 투어만 해도 그 매출이 한 1,400억 이렇게 나오는 팀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재력을 바탕으로 굉장히 유력한 미술계 인사로까지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의외의 재능을 가진 또 다른 연예인, 개그맨 장도연 씨 얼마나 영어를 잘하면 손정혜 변호사님 영어로 대학을 갔다면서요. 이게 소위 말하는 대학에서 토익 전형이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나 봅니다. 3개월 공부를 했는데 토익 점수가 990점이 만점이잖아요. 네. 905점을 맞아서 대학교에 그 입학을 했다라는 거고요. 대학교는 사실은 중퇴하긴 했는데 어찌됐든 영어 실력 하나로 그 대학교를 갈 정도로 아주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참, 뭐, 얼마 뒤에는 영어로 이렇게 그 코미디 개그를 해서 또 SNL 이런 데로 또 진출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의외의 반전 연예인이었습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돌아가겠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옥중에서 팬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라 합니다. 이희진 씨는 피해자 3,000명, 피해액 1,000억이 넘는 투자 사기를 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죠. 여론몰이를 당했다며 옥중에서 열심히 공부해 재기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이희진 씨. 그런데 아직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재개하겠다고 편지를 쓸 게 아니라 반성하고 그 피해액을 보상하겠다, 배상하겠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일단은 이 편지에서 주로 얘기하는 것은 여론이 나를 너무 나쁘게 봐서 억울하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법 회계 공부도 병행해서 앞으로 나가서도 제대로 잘해보겠다라는 취지인데 결국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인터넷 카페에 활동하던 카페에서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다독이려는 목적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입니다. 네. 본인이 손해보면 원금 보장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피해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네. 그런 조치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편지로 뭔가 억울함만 호소하면 진정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대중들의 평가가 따를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희진 씨도 뭐 출소 이후에 뭐 이렇게 활동하겠다고 하지만 동생도 지금 감옥에 가 있답니다. 근데 동생도 구속된 상태고 똑같이 자본시장법, 유사수신 행위 이걸로 다 처벌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 회복을 받으려면 이희진 씨가 그동안 이렇게 재력을 가시했잖아요. 네. 부동산, 차. 외제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산적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몰수 추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을 보니까 표면적인 가액이 312억. 근데 그 안에 또 근저당권,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실제 가치는 뭐 100억대, 200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피해자들 규모는 1,600억대, 뭐 수백억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변제를 받아야 되는 피해자들이 이 재산에 대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을지 앞으로 조금 난감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복귀문을 쓸 것이 아니라 반성문 써야 된다는 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게 정석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15,000명이 동시에 집들이를 한다. 가능한 일일까요? 중국 광저우시의 한 신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15,000명이 초대형 집들이를 펼쳤다 합니다. 이 지역에 살다가 부동산 재건축으로 순식간에 한 가구당 16억 원대의 벼락부자가 된 주민들이라고 하는데요. 1,500개의 붉은 식탁에는 초호화 음식이 차려졌고 초대 가수와 연극 공연팀까지 불러 이 부동산 횡재를 축하했다고 하네요. 네, 조금 전에 여인선 앵커 뒤로 이제 파라솔 같은 게 쭉 보였는데 저게 파라솔이 이제 아파트에 차려진 겁니다. 이게 해변에 펼쳐진 게 아니고요. 저게 아파트 팔아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1인, 그러니까 한 가구당 예. 16억씩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거의 평균적으로 이제 그 정도 대박이 났다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집들이. 지인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15,0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15,0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공터에다가 적어보세요. 탁자를 잔뜩 저렇게 채워놓고 예. 심지어 주민들이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정규 행사처럼 저렇게 무대까지 마련해서 가수 초청하고 여기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공연까지 해가면서 야. 그리고 전날 서빙하는 직원들만 600명 정도를 초빙을 해서 예. 옷도 다 같은 디자인으로 맞춰 입고 이렇게 행사를 했다고 하니까 정말 중국 분들이 뭔가를 하는 이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중국 부동산 폭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중국 정부에서 좀 규제를 하려고도 하는데 그런데도 2평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아파트가 1억 5천만 원인 곳도 있다면서요. 뭐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비둘기 집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작은 네. 2평에 이제 화장실도 있고 작은 방까지 있을 정도고 그 장면이 뭐냐면 부동산 그 분양 계약을 하러 가려고 내가 먼저 가려고 지금 막 물건 사듯이 저기를 뛰쳐 들어가는 모델하우스에 장면입니다. 막 들어가는 거군요. 네, 네. 부동산이 폭등하고 1년 새 집값이 50% 상승한다고 하니까 나도 부동산으로 뭔가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이런 이제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투자 열풍이 대단하다고 하고요. 사실은 이런 부동산을 계약하기 위해서 위장 결혼을 하는 지금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땅이나 부동산을 살려면 거기 시민이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위장 결혼을 해서 부동산 계약까지 할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중국은 부동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거품, 뭐 주식 거품 마찬가지지만 거품은 일단 꺼지게 마련입니다. 저 관련해서 혹시 중국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 조심해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